뭔가 그 건물 내지는 그 장소에서 이런 그 대규모의 노출이 있었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입니다. 슈퍼 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 이 지역에서만 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종로에서도 한 명이 추가돼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수는 82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사이에 그야말로 새 국면을 맞은 코로나19 사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저께 무더기 확진자 나왔다고 저희가 많이 놀랐었는데 지금 오늘 더 많이 추가됐습니다. 31명이나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오늘 오전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지역사회 감염 전파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네, 감염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좀 심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감염 확진자가 그 31번 환자의 그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단계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발견해서 좀 조기에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네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우리 감염 방지망에 없는 환자 중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네. 그것이 더 우려스러운 오늘 서울 상황을 종로에서 나온 겠습니다. 환자도 폐렴 환자인데 아직까지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맞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늘어난 환자들은 숫자는 많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지금 31번째 환자에게 접촉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아직까지 역학조사는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확진자 가운데서 23명이 지금 신천지 그 교회 다닌 신도라고 합니다. 어제 15명이 있었고요. 오늘 23명을 더하면 38명이 지금 31번 환자하고 네. 관련이 있는 셈인데 보건당국에서도 슈퍼 전파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31번째 환자를 슈퍼 전파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히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네. 2명 내지 3명으로 알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 인원을 감염시켜준 사건이 네. 발생했는데요. 31번 환자가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또 이제 뭐 감염력이 강한 분이냐 뭐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어디서 또 전염되신 것일 수도 있지만 네. 감염력이 경미하시더라도 이러한 사건,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이제 좁은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 있고 또 거기서 또 비말 분비가 또 많이 유발되는 상황이 있다면 뭐 큰 소리로 뭘 한다든지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많이 하셨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감염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네. 또 이러한 그 슈퍼 전파 사례가 앞으로 더 생기지 않도록 잘 미리 차단하는 것이 이 지역 사회에서의 확산세를 좀 늦출 수 있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구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 그 31번째 환자가 있는 시간에 예배를 본 사람들이 1,001명이라고 하고요. 지금 증상이 있다, 나는 증상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9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또 그 중에서 396명 정도까지 된다고 하니까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염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많고요. 문제는 이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건데 네. 이분들의 이제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검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자가 격리를 적절히 취해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네. 꼭 연락을 계속 하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우한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이제 전수 조사를 하다가 또 일부가 또 연락이 안 된 채 네. 14일이 지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좀 내가 그 코로나19 감염자로 밝혀지는 것이 좀 두려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본인을 위해서도 또 본인을 주변 위해서죠. 네,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협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인지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요. 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조사 인원 대상이 한 1,000명 정도로 지금 네네. 밝혀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접촉이 있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조기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것이 필요할 텐데 대규모의 방역 작업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감염자가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폐쇄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어저께 대구만 해도 4개 병원에서 응급실 폐쇄가 됐는데 큰 병원이 4개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19 환자도 환자지만 정말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심근경색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에 쇼크가 왔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물론 뭐 다시 재개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실제로 그것이 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다른 중증 질환이나 사망이 네.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과 진료소를 좀 분리해서 네. 기존의 일반 환자들 또 급한 환자들이 잠시만요.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은경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하여 3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8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66명이 격리 입원 중입니다. 또한 1,446명은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1,633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후부터 검사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새로 확인된 환자 36명 중 35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1명은 서울 지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35명 중 28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 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명은 경북 청도 소재의 의료기관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한 환자였고 기타 5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 1명은 폐렴 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49명과 관련하여 선천지 대구교회 사례와 청도 대남병원 사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2월 초에 청도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청도 대남병원 등의 두 발생 사례와 공통적으로 연계된 감염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도 대남병원 환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체 검사를 포함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참석하셨거나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던 분들은 가급적 대외 활동을 삼가하시고 집안에 머물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나 1339 콜센터에 문의한 뒤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금일 서울에서 새로 확진된 56번 환자는 45년생 남성으로 폐렴으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2월 19일 확진되어 현재 서울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십니다. 해당 환자는 1월 말경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어 29번째 환자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29번째와 30번째 환자의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확인된 56번째 환자와의 동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1월 말경에
종합복지관에서 식사 등의 동선이 중복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40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8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환자는 2월 11일경에 기침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16번째 확진자와 관련하여 격리 조치되었던 접촉자 450명에 대한 격리 조치가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접촉자 중 21세기 병원, 소방학교에 격리되었던 접촉자 60명과 자가 중이었던 의료기관 종사자 4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시설에 격리 중이었던 환자들을 돌보았던 의료진과 지원 인력 60명 모두 확인이 되어 격리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를 격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가능 기관 확대를 위한 정도관리 교육 및 정확도 평가를 완료하여 2월 20일부터는 기존의 46개의 검사 가능 기관에서 77개까지 검사 기관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사 가능한 기관의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로는 실제 검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알려진 집단 노출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검사를 권고할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하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하지 않을 때는 과도한 불안을 갖기보다는 자택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는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기, 특히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입니다. 또한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진료 전에는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시고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를 잘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미한 발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대형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은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 120 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5분간 질의응답 받을 예정이고요. 3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한두 가지 짧게 해주셔야지 많은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쪽 순서부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연합뉴스의 김예나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82명의 환자가 있는데요. 이른바 중증 상태로 볼 수 있을 만한 환자가 몇 명인지 부탁드리고요. 예전에 아마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다 또는 산소 호흡을 하고 있다 이런 분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분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이제 일부 언론을 보면 7명 또는 오늘 기준으로는 12명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 몇 명으로 보시는지 대략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31번 환자가 방문을 했다 또는 신천지에서 평소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더 무게를 좀 두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그 중증 환자는 산소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가 지난번에 한 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환자가 좀 증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한 4분 정도가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지금 보이시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괜찮아요. 아이, 잠시만요. 네, 브리핑 현장에 마이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추가되는 내용들은 또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아까 이어가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다른 내용들은 다 아까 조금 전에 전해드린 내용하고 똑같고요. 서울에서 발생한 56번째 환자가 지금 동선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그 29번째 환자의 동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감염 경로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결고리를 좀 찾아서 네. 또 그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접촉자들을 또 파악해서 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연결고리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일단은 뭐 1월 말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여기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때 아마 29번 환자의 어떤 시간 동선하고 좀 맞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도에 두 명의 환자가 추가로 지금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남병원이라는 곳에서 폐쇄병동에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였는데 중간에 뭐 나와가지고 뭐 대구 시내 어떤 호텔에 갔다는 얘기들도 뭐 나왔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폐쇄병동에서 감염됐기 때문에 이게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도 있었고 걱정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뭐 신천지 교인이 아닌지 또는 그 청도에 그 31번째 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 혹시 접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이제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이 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이제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또 지금 이제 많이 감염되신 분도 추가적인 격리를 하고 또 조기에 중증 환자를 가려내서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교수님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실을 폐쇄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리고 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는데요. 계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사망보다 다른 중증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응급실의 어떤 시설 장비 또 인력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가실 만한 곳이 선별진료소인데 선별진료소는 그동안 이제 해외 방문력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방문을 했었고요. 해외 여행력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민간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가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처럼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보건소나 1339로 상의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선별진료소로 먼저 방문을 하는 것을 권고를 부탁드렸는데요. 네. 또 이렇게 그 확진 환자가 응급실을 다녀간 이후에 물론 추가적인 적절한 환경 소독과 역학조사를 통해서 격리를 해야 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공백이 커지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공백을 최소한하고 의료진의 어떤 격리 기간이라든가 격리 수준도 조금 완화해서 바로 또 진료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서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경중을 좀 파악해서 우리가 100% 예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적정선에서 응급실이나 이런 곳이 곧 빠른 시간 내에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응급실에 오지 않고 별도의 진료를 받는 환자 동선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시설과 장비가 보완이 시간이 필요할 것 지나고 같습니다. 또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 의료기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생겨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별도로 네. 이제 호흡기 환자들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압병실. 지금도 부족 사태가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1,000몇 개밖에 안 되던데 예를 들어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음압병실이 많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서 또 집중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렇게 뭐 중국의 사례를 보면 뭐 천병상을 막 열심히 짓는 모습도 보셨지만은 네. 단기간에 이렇게 큰 병상을 짓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좀 미리 좀 장기적인 준비를 미리 하거나 또 지금부터 좀 준비를 앞으로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병상을 좀 전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 또 그다음에 병상 수는 아무래도 환자 수에 비례해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 확산세를 최대한 저지해서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지금까지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의 특성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증 환자도 네. 이런 음악 격리 병상에서 관찰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중증 환자 우선으로 이렇게 격리 병상에 입원을 하는 것이 분배를 필요-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 증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수준별로 환자를 나누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대구는 지자체이고 예산도 좀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통화를 해가지고 뭐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뭐 시설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대구 내에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권역을 넓혀서 네. 주변 지역의 시설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또 대구 내에서도 또 격리병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해서 좀 네.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인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료진이라든지 또 아니면 역학조사관 같은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한데 이런 인력 양성은 단기간 내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추가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어떤 단기 교육을 통해서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거나 지금 서울에서 이제 파견을 내려간 것처럼 또 다른 지역에서의 지원이 또 필요하겠고 즉각 대응팀 이런 게 지금 파견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자체 보건소 내에 또 지자체별로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네. 또 이런 때 동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장비 면에서도 이제 이런 진료에 필요한 음압 장비라든지 또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거나 통제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 특히 이제 지역 사회, 네. 마을이나 학교, 또 뭐 직장이라든지 또 뭐 교회 같은 공동체 중심으로 네. 이렇게 감염 예방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환경 소독, 네. 청소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아까 대구시장 얘기로는 가급적 외출도 좀 삼가해 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다중시설은 물론이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심각으로 올리는 것은 검토하겠다 정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을 올리는 거하고 경계를 유지하면서 심각 수준으로 지금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경계 수준은 이제 중앙 사고 수습 대책본부로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네. 이런 그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기 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은 총리 중심의 이제 중앙 재해대책본부가 이제 설립이 돼서 네. 범부처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컨트롤 또 타워가 어디냐 하는 부분이 제일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미 그 위기 단계는 이제 그 경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리라든지 법무처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선제적인 대응이 잘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확실히 이제 위기 단계로 격상이 되면 네. 보다 좀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협조라든지 또 추가적인 강제 명령 같은 것들도 네.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집단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대구, 경북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국적인 어떤 확산으로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환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